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4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추경 규모를 두고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100조는 써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이러자 기재부 차관이 누가 갚을 거냐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전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사자 모셨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새 식구가 생겨가지고 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가슴에다가. 네, 뱃속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안일환 기재부 차관하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네. 재정 투입을 한 100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조? 이게 네, 마치 몇몇 언론들에서 1차 추경, 이번 추경을 100조를 하자라고 제안한 것처럼 뉴스에 나왔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고요. 올 1년 동안 100조 정도를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4차례 추경을 통해서 한 60조 정도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한 100조 정도를 올해는 투입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100조. 그런데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너무 이거 좀 많은 거 아니냐. 굉장한 부담을, 후세대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렇게 차관님은 반박했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어요.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된 15조 중에서 방역 예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역 예산 5조 정도를 제외하면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조면 사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쏟아부었던 14.3조 원보다도 더 적은 3분의 2 정도 규모에 불과한 규모죠. 그리고 네.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도 10%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 승수 효과를 가장 낙관적으로 추산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00조 원을 추가 투입을 해야 명목 GDP에서 1.3%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00조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반박했더니 의원님 기자회견 또 따로 열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차관께서 이제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소심하게 하다가 K자 양극화 더 심화되고 경제 위기 극복 못해서 위기 상태를 물려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용의원도 미래 세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미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야 미래도 있는 거지, 자꾸 미래를 핑계대면서 지금의 위기를 지연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2년 이제 만기 국고채 상환이 처음으로 40조가 넘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매년 40조씩 국고채 상환을 했고 빚 갚는 데를 썼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빚에 짓눌려가지고 우리에게 빚을 떠넘긴 앞세대를 원망하며 살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남미처럼 국가 파산에 근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겪으면서 G7에 가까운 나라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안일환 이 차관님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의원님을 나무라던데요? 네, 윤희숙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300배가 넘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경제 위기는 죽은 사람 숫자로 추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정부가 빚지는 게 싫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그것을 왜 그럴까요? 국가가 빚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 불쌍한 국민들을 선별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도 좀 용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윤희숙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책임 없는 태도가 국민이야 힘들어서 죽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정부가 빚지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H 투기 사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특검하자, 국정조사 네. 얘기 나오는데, 자, 의원님 젊은 층이잖아요. 네. 의원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LH 사태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좀 존재의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왜요? 이게 저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그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면서 그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투기하는 데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 투기로 인해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 구하는 것조차 힘든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나의 세금으로 일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정치권에서 되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 국회의원들은 그 LH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LH 사태가 사실 저는 최근에 그래도 국민의힘까지 전수조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국회 안에서의 합의는 만들어졌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좀 정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저 토지 불로소득 실태 보고를 위한 토론회 연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제가 오전에 10시에 토론회를 여는데요. 말 그대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해결책도 제시하고 또 어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제도의 효과를 추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날 GDP 대비 한국의 불로소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고 토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거둔 토지 보유세를 배당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탄소세.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기후위기를 우리가 작년에 많이 체감했잖아요. 예. 예전에는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장 덜 줄인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는 탄소세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탄소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덜 하도록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탄소세 도입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게 이제 이런 탄소세에 반대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이제 벌였던 시위여서 이런 좀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결합된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발의했는데 이거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쉽지 않았고 좀 10명을 채워야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정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근데 이 기후위기 극복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의원분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무사히 발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재보궐선거 네. 한창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재보궐선거 참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번 선거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선 전초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서울이 있었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서울이 굴러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비전이 담긴 선거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단일화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런 정치는 좀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닌가라고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구위원님께서 좀 아픈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절벽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행으로 11조 국민에게 헌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1조요? 네. 네,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거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특혜, 권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보이죠? 자, 용해인 의원의 고민은 뭡니까? 저의 고민이요. 네. 지금의 고민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들이 지난 설 연휴 때까지 굉장히 뜨겁게 활발했죠. 있었습니다. 활발했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은 모두 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였는데요. 앞으로 기본소득의 실현에 있어서 대선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럴 때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민들의 합의 그리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좀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지금 의원님 출산 앞두고 있는데 국회가 이거 네. 태교를 위한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제 설전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출산이요? 네. 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가장 좀 신뢰하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라뇨. 다른 여성들에게 저렇게 어떤 슈퍼우먼으로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준과 동시에, 네. 근데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 출산 예정인데요. 5월 말이요? 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2달 남았습니다. 왜? 네, 이제 2달 남았는데 출산하고 나면 이제 한 1, 2주 정도 쉬고 네. 저희는 남편이 네. 육아휴직을 하고 좀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 이렇게 임신 중이신데요. 네. 임신 중인데 국회의원이 참 국회의원인데 이제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저런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이거 좀 애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들 뭐 소리치시고 그럴 때 이제 그래요? 소리쳐요? 회의하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찬성 발언을 하거나 반대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올 때 이제 막 소리치시고 손가락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손가락질이요? 의원님한테? 저한테 말고 모든 그냥 이렇게 관행처럼 모두에게 다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작년부터 다뤄왔고 최근에 그 근로감독 결과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예.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분들의 존재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서 좀 네.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국회의원 하길 하지 말 걸 이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300명 중에 한 명의 이제 권한과 표결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굴러가서 네. 이제 저번에 이제 추경안 관련된 시정연설 할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합리적인 의견들은 최대한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될 창구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죠. 김봉실님께서 순산하시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좋은 법안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빨리 복귀하는 것도 좋은데 건강 챙기세요. 네, 건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간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1년 동안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기본소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도 던지고 법안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출산 들어가기 전에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